요새 코인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오른 것 같죠? 돈을 넣기에는 오른 가격이 부담도 되고 또 코인을 잘 모르니까 괜히 폭락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10%가 오르지만 어떤 날은 다시 마이너스 20%가 떨어지는 것이죠. 코인에 투자하기 두렵지만 코인 생태계가 커질 거라고 믿는 투자자라면 이 영상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 메이저 코인 거래소는 업비트와 비슷함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는 시가총액이 5조 원이나 되는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토스가 약 9조, KB금융 31조, 우리금융 11조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금융회사 치고는 작은 규모입니다. 두나무는 대부분의 돈을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벌어들입니다. 23년 3분기 기준 수수료 매출 비중은 97%에 해당하죠. 업비트, 증권플러스 등 여러 플랫폼을 보유 중이지만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수수료는 업비트 거래 수수료로 옵니다. 따라서 저희도 업비트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는 0.05%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개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고 팔 경우 각 주체로부터 0.05%씩 받아갑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거래 대금은 1억 원이고 거래 수수료는 총 10만 원이에요.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5만 원씩 가져가는 거죠. 수수료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래 대금만 알면 됩니다. 최근 거래 대금은 구글링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약 77억 달러 정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네요. 이걸 원화로 바꾸면 약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매수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0.05%씩 가져간다고 했죠. 따라서 하루 거래 대금 10조 원이라면 하루 거래 수수료는 100억입니다. 이 거래 수수료 100억이 업비트의 매출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비트는 하루에 100억을 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엄청난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서 플랫폼 제공해주고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데 거래 규모가 워낙 조 단위로 크다 보니까 하루에 중개만 해서 버는 돈이 100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매출액을 구해봅시다. 간단합니다. 100억 곱하기 365를 하면 3조 6,500억이 나오죠. 이 말은 하루 77억 달러 거래 대금 규모가 1년 동안 유지된다고 했을 때 1년 매출액이 반올림해서 3조 7천억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매출액을 구했으니 이제 이익을 구해볼까요? 비용을 분석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간단합니다. 두나무는 고정비만 있고 변동비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코인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원재료가 나가고 공장이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인건비, 서버 비용, 마케팅비 등 거의 고정적인 비용만 꾸준히 나오는 사업이에요. 고정비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남는 돈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어려운 말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두나무의 비용은 대부분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오면 이익이 크게 튑니다. 바로 그놈의 영업 레버리지 때문인 거죠.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년 정도 인건비, 서버비 등 비용을 분석해보면 비용은 크게 4, 5천억 정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 이상 버는 돈은 두나무 계좌로 바로 꽂히는 거죠. 실제 21년과 22년이 그랬습니다. 비용은 4, 5천억으로 고정되고 그 이상으로 버는 돈은 바로 영업이익으로 흘러갔죠. 아까 현재 거래대금이 77억 달러로 연평균 매출액이 3.7조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비용을 차감했을 때 추정이익은 3.2조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고요? 내피셜 아니냐고요? 21년도가 방금 말한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21년에 연평균 거래대금은 77억 달러, 즉 10조 원 정도가 됐고 실제 매출액이 3.7조 원, 영업이익이 3.2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큰 돈을 쓰지 않는다면 21년과 24년 실적이 유사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정, 거래대금이 10조 원으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깨지면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그럼 거래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즉 학생, 직장인, 주부, 어르신들이 업비트를 키고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게 일평균 거래대금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코인 얘기가 많이 들릴수록 우리가 업비트를 더 자주 킬수록 회사의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업비트를 켤까요? 간단하죠. 돈 벌려고입니다. 돈이 왜 벌리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어떤 코인의 가격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거래대금도 늘고 두나무 매출액도 늡니다. 코인 가격이 꺾이면 사람들이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나무의 실적도 확 꺾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반감기, ETF 등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코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데 베팅할 수 있어요? 모르겠죠. 이 불확실함이 두나무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두나무 시가총액은 5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 유지되면 1년에 3.7조 원을 벌어요. 이렇게만 보면 엄청 싼 거 같죠? 실제로 쌀 수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5조 원에 평가받는 겁니다. 첫째로 이전에 언급한 비트코인의 불확실한 가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둘째는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리테일 자금만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효율적일 수 있죠. 주가가 싸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상대평가입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등 해외 거래소도 많이 쓰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59억 달러, 즉 78조 원입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최근 일평균 거래대금은 68억 달러로 업비트의 77억 달러보다 적어요. 이런 맥락에서 두나무가 5조 원에 거래되는 건 너무 싼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나무는 BTS와 카즈아가 있는 르세라핌을 갖고 있는 하이브와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이때 하이브는 두나무 지분 약 2.5%를 매입하면서 적정 지분 가치를 170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5조 원인데 지금보다 4배는 높게 적정 가격을 설정한 거죠. 물론 하이브가 지분을 매입한 21년 11월은 두나무 주가가 정점을 달릴 때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77억 달러가 유지된다면 21년과 매출액이 똑같은 3.7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20조 원의 기업이 거래됐는데 지금은 5조 원에 거래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니 좀 싼 맛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나무는 현금 기계로 유명한데요.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했겠죠. 그렇습니다. 두나무는 수년금 부자입니다. 가장 최근 공시자료인 23년 3분기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7.2조 원입니다. 여기서 고객들의 자산인 예수금과 이자가 발생하는 차입금 3.2조 원을 빼면 수년금은 4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년금 4조 원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있는데요. 이 코인은 23년 3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죠. 상승분을 감안해보면 수년금은 5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시가총액 5조 원을 주고 전체를 사면 회사 안에 수년금이 5조 원이 있고 당장 올해 추정 매출액 3.7조, 영업이익 3.2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겁나 싸죠? 흥분되죠? 갖고 싶죠? 아 근데 잠시만 진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으면 모두가 사서 시총 20조 원이 가지 않겠습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말했듯이 거래대금 77억 달러가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죠. 실제로 올해 초 일평균 거래대금은 7.7억 달러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7.7억 달러 내려가면 매출 3.7조가 아니라 3,700억인 거예요. 그만큼 이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건 아직 리스크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비트 ETF를 사면 되죠. 그러면 업비트 거래대금이 줄고 매출액도 줄어들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잠재 리스크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투자 판단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